이재명 대표한테 딱 걸린 거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요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리느냐 마느냐, 이것이 관심의 초점입니다. 의제 설정을 놓고 2차 회담까지 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하지 못한 채 어제 또 양측이 그냥 아무것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해야 하는데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만나는 일정을 잡고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국면 전환용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의제 조율이 안 된다면서 꽁무니를 빼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야말로 시원한 한 방을 날려버린 겁니다. 통큰 결단을 내려버렸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각쯤 용산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의제 설정도 안 하고 그냥 와, 그냥 만나게 뭐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혹은 민주당이 이것을 안 된다, 의제 조율을 다 하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영수회담이 무산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수회담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았어,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바로 통큰 결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설정이나 이런 거 합의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냥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 이제 하게 되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정도 여야 영수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다 조율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회담들이 다 그래왔죠. 뭐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야 영수회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워낙 좀 치밀하고 좀 디테일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완벽한 의제 설정을 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짜고짜 만나자 이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뭔가 좀 조율을 하고 만나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좋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냥 만나자고 하면 그래, 의제 설정 없어요, 그냥 만날게 라고 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실이 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까?
일단 총선에서 완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와 안 만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안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안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 국회 제1당이 됐잖아요. 과반이 넘는 건 물론이고 엄청난 의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죠. 지지율 계속 빠졌잖아요. 그때 몇 %였습니까? 갤럽 조사 기준으로 23% 나왔잖아요, 지지율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할 때 24% 나왔어요. 그때보다도 지지율이 더 빠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도 지금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거죠. 그때 당시에 지지층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4% 나왔다 그러던데 23점 몇 %. 그런데 4.45 하니까 24%다. 이렇게 구차한 기사들을 썼던데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총선에서 그랬잖아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출구조사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것은 국민의힘을 찍어놓고도 창피해서 찍었단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걸 대통령실이 본 겁니다. 완전 불통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라도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안 만나더라도 야 내가 만나자고 했어. 근데 의제 조율이 안 돼서 못 만난 거야 라고 하려고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딱 걸린 거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아침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 네가 그냥 만나자고? 알았어 만나. 그냥. 그리고 할 말은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야 영수회담에 무산은 막자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아닌가. 아무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잖아요. 설마 거기에서도 입틀막 하고 드러내고 야당 대표를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다 해야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해야 되고요. 의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예. 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의제 조율을 해야 됩니까? 일단 할 말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용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산은 파탄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두덕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힘든 국민들을 좀 도와주자고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안 돼. 또 최상병 그 떡대 같은 아들 그렇게 잘못됐는데 그거 왜 수사 외압을 했고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고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수사를 막았고 이런 걸 특검을 하자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던지면 된다. 뭐든지 의제를 정말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잘한 결단이다. 통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상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무산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다 치우고 그래 만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도 야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야? 또 은근히 또 무산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대표가 치고 들어간 겁니다. 무산은 없다. 나는 무조건 한다. 무조건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용산에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화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이 언제 틀린 적이 있어요? 맞았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자꾸 딴지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윤재옥 원내대표도 좋은 말씀을, 오랜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요즘 회동정치네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한다 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는 무조건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어젯밤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또 만났습니다. 서울 종로 안국동에서 만났다 그러는데 그 인사동 바로 옆에 거기잖아요. 네, 경복궁이 있는데 그쪽 옆인데 2시간 반 동안 식사를 하면서
고량주를 2병을 마셨다. 각 1병. 고량주 각 1병 좋습니다. 고량주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걸 드셨는지 작은 걸 드셨는지는 모르겠네. 이분들은 뭐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어서 작은 걸 드시지 않았을까? 작은 건 이만합니다. 예. 그걸 드시지 않았나 싶은데 나도 고량주를 좋아하는데 고량주를 많이 먹으면 아침까지 근데 좀 안 좋아. 냄새가 좀 나요. 근데 빨리 취하고 빨리 깹니다. 고량주가. 근데 이 두 분이 고량주를 2병 드셨네요. 그러면서 양당은 회동 뒤에 두 사람이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이 두 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대표가 조 대표에게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도적 역할. 앞에 좀 가달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수권정당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형으로서, 범야권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민주당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또 지혜를 얻고 또 이렇게 이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제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자매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형제의 형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형, 조국 대표가 동생 이렇게 해서 형과 동생 사이를 딱 이렇게 이 우애에 있는 형제가 돼야 됩니다.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돼. 형제간에 싸우면 그건 쌍놈이야.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길 바라는 세력도 있어. 그런데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최상병 특검이나 이태원 특별법이나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두 당이 이견이 없잖아요. 이견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두 당이 협의를 잘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 하여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전국도 화기애애하게 두 분께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두 분이 만났다 그러니까 거기 뭐 기사에 달린 저는 한겨레 신문 쪽에 달린 기사 댓글을 좀 봤습니다. 홀로서기 님이 그랬어. 멋져요. 두 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두 분의 단합 대찬성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검찰 독재 윤석열 폭주를 반드시 막아주시고 나라를 정상화로 만들어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야,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이 둘이 절대 서로 흉보거나 싸움 안 된대. 똘똘 뭉쳐서 한 놈 잡아야 된대. 안주 좀 좋은 거 먹고 힘내서 뭐 안주 하나 시켜줄까? 그랬습니다. 예. 두 분 만난다고 안주 하나 시켜드려야 되는데 진짜. 선거법 위반은 아니겠죠. 후원금을 내면 돼. 후원금을. 두 당에 후원금을 내세요. 안타깝다님이 기레기는 이런 기사가 안 좋지. 이간질을 해야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간질 막 해왔어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싸울 거다. 뭐 서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기레기들의 이간질이다. 그것을 이분께서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파. 너라고는 이미 그래 옹졸하게 각 세우지 말고 잘 화합해 보자. 진보는 옹졸해서 망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옹졸하게 하면 나중에 집권을 못해. 집권을 해도 지금 저 옹졸한 세력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당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치한 사람들은 좀 통이 커야 돼. 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통 큰 결단들을 내려주면 회사가 쑥쑥 큽니다. 우리 회사는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도 통 큰 결단들을 잘 하셔야 된다. 또다시 님이 같은 이야기네. 기레기들 갈라치기 하려고 혈안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너무하시네. 그랬습니다. 예, 이 기레기들 뒤통수를 두 대표가 까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랑님이 두 분 대표님 서로 상부상조하여 국민들이 편한 세상 만들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후리지아님이 보기 좋습니다. 이대로 쭉 그랬습니다. 야, 요즘 후리지아가 작은 이만큼만 한 단에 4,000원씩 하더라고요. 작년에 3,000원이었는데 4,000원이 막 올라가. 후리지아님
우리 집 아파십니까? 좀 싸게 팔아주세요. 예. 보기 좋습니다. 이대로 쭉! 예. 그리고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의 통큰 결단으로 이제 용산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나라가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 모르면 물어봐. 좀 모르면 물어봐야지. 모르는 사람이 그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뭐든지 모르는 것은 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나라도 운영하시면 이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나 좀 잡아라. 예? 물가 좀 잡아. 비싸도 너무 비싸 이 사람들아. 지금 국가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지금. 행정부가 하는 짓이. 하여튼 잘들 아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